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 소기업 혁신 역량 강화 사업 전문가 컨설팅을 발표할 저는 민항기 컨설턴트입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목차는 소기업 혁신 역량 강화 사업 안내, 공정개선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KPI 지표, 그리고 완료보고서 제출 시 포함되는 공정개선 전후를 비교하는 동영상과 사진, 마지막으로 Q&A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기업 혁신 역량 강화 사업 안내에서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개요에서 사업 목적은 도내 B&R&D 분야 50인 이하 소기업이 추진하고자 하는 혁신 역량 강화 사업을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함께 산학연 협력과제로 수행하여 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참여기업 자부담비 20에서 25%를 별도로 한 24억이며 지원 기준은 혁신 역량 강화 사업의 세부 사업인 공정개선, 기술가치 평가, 시험 분석 비용 중에 기업당 1개 과제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 5년 이내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동의 과제 포함 3회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사업 내용 및 지원 규모입니다. 사업 내용 및 지원 규모에서 VAT를 제외한 세부 사업별 지원 기업 수 및 사업비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1. 세부 사업 혁신 기반 공정 개선 지원의 경우 지원 기업 수가 40개 기업이며 기업당 총 사업비는 5천만 원이고 5천만 원은 도비 80%, 4천만 원과 자부담 20%, 1천만 원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자부담 20% 중에 15%인 750만 원은 현물로, 5%인 250만 원은 현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지식재산권 기술가치평가 지원은 지원 기업 수가 15개 기업이며 기업당 총 사업비는 2천만 원이고 구성비는 도비 75%에 자부담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험 분석 지원은 지원 기업 수가 100개이며 기업당 총 사업비는 200만 원 한도에서 시험 분석 비용의 80% 이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의해야 할 사업비 편성 방법입니다. 시험 분석 비용 지원 사업을 제외한 공정개선과 기술가치평가 지원 사업에서 주의해야 할 사업비 편성 방법입니다. 첫째, 협업기관 간접비 한도는 도비 지원금의 5% 이내입니다. 둘째, 참여기업 현금 자부담비는 총 사업비의 5% 이상입니다. 셋째, 회계감사비는 총 사업비의 1%이며 직접비 내에 산입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10%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기반 공정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과제인 혁신기반 공정개선 지원 사업은 제조 소기업의 제품 생산 공정 개선을 통하여 제품 품질 향상, 생산 원가 절감, 생산 시간 단축, 그리고 노동 강도율이나 전력원 단위 등을 향상시켜 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특히 기존 제품의 품질 향상으로 매출 신장과 시장 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제는 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ERP 등 시스템 구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은 사업 참여 방법 및 절차입니다. 사업 참여 방법 및 절차는 사업 공고, 참여기업 사업신청서 접수, 1차 요건 검토에 이어 과제 포스팅 및 협업기관 매칭과 함께 현재 전문가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절차를 말씀드리면 4월 8일부터 9일까지
사학계획서 및 PPT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평가는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대면평가 없이 100% 서면평가로 이어지겠으며 기업 형태 및 평가 항목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 통보 및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은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여 주신 후에 5월 3일 또는 4일에 협약을 체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부터 시행하는 서면평가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평가 항목은 기업 형태, 신청 기업 현황, 기술 개발 준비성, 기업 지원 역량, 기대 효과, 그리고 사업비 편성과 함께 우대 가점 10점을 포함하여 총 11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서 작성 시 평가 항목을 주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업 형태의 경우 제조업 매출이 총 매출의 30% 이상이면서 본사 및 공장이 모두 도내에 소재한 경우 각각 5점씩 총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청기업 현황은 사업자 등록증상 7년 이하이면서 2년 평균 매출이 30억 이하인 경우 각각 5점씩 총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기술개발 준비성은 연구개발 준비 및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로 부설 연구시설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존재 시 5점이며 최근 상계년도에 협업기관과 연구개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은 3점, 그리고 관련 분야 석사이상 학력 후 연구인력 1명 이상 보유 시 1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평가 항목인 기업 지원 역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지원 역량은 협력기관이 참여 기업과 함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으로 사전 기획 및 수행기관 역량 15점, 추진 전략 15점, 그리고 수행체제 구성 10점, 총 40점 후 3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항목인 사전 기획 및 역량 15점은 수행기관 후 수행 경험 5점, 시설 및 인프라 구축 5점, 인력 후 전문성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둘째 항목인 추진 전략 15점은 추진 전략 및 체계 5점, 지원 계획의 구체성 및 명확성 5점, 그리고 지원 방법의 타당성 5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행체제 구성 10점은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연계의 적정성에 각각 5점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대 효과, 사업비 편성, 우대 가점 내용입니다. 기대 효과는 경제적 효과와 산업적 효과로 나눌 수 있으며 경제적 효과는 생산성 향상과 고용 창출 등의 10점, 그리고 산업적 효과는 지역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 관련 산업 여부의 10점, 총 2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비 편성은 사업비의 적합성과 적정성에 각각 8점과 7점, 총 15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대 가점은 10점으로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최초 참여 기업이나 2020년도 본사업 최저평가 시 도지사 표창 및 우리 원정 상장 수요 우수 기업이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개선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개선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첫 번째, 과제명입니다. 과제명은 키워드 위주로 작성하여 평가위원이 과제명을 보고 기업에서 수행하려고 하는 생산 공정 후 개선 내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평가위원들에게 주어지는 평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 평가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는 과제명이 평가위원 후 과제 파악에 혼돈을 주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평가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파악된 개선 내용은
과제를 통하여 달성해야 할 핵심 성과 지표인 KPI이며 수치로 정량화되어 표로 제시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KPI는 품질, 원가, 납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상세 내용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명을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 생산 공정 후 B 설비 제작으로 완성품 불량률 감소. 이 과제는 과제명과 같이 설비 제작을 통하여 완성품 불량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로 주 KPI 지표는 완성품 불량률이 되겠습니다. C 생산 공정 후 D 설비 제작으로 원재료 수율 향상은 원재료 수율 향상이 주 KPI 지표입니다. 이 설비 개선으로 제조 리드타임 단축과 원재료 수율 향상은 설비를 개선하여 제조 리드타임을 단축하고 원재료 수율도 향상시키겠다는 것으로 주 KPI 지표는 제조 리드타임과 원재료 수율입니다. 마지막으로 F 설비 개선으로 전력 소비량 감소와 완제품 불량률 감소는 전력 소비량 감소와 완제품 불량률 감소 순으로 주 KPI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주의하여 과제명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존 공정과 개선 공정 내용입니다. 본 공정개선 사업은 상용화된 기계 설비의 도입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해서는 안 됩니다. 본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정의 설비 제작이나 개선을 통하여 품질, 원가, 납기 등의 핵심 성과 지표를 달성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업은 1공정부터 7공정까지 총 7개 생산 공정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 공정 중 4번 공정의 설비로 인해 제품 불량이 자주 발생, 공정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기업은 4번 생산 공정의 설비를 개선하여 총 7개 공정을 6개 공정으로 줄이면서 생산 시간을 단축하고 품질도 향상시키는 공정 개선 과제입니다. 개선 공정 아래에 생산 시간 단축과 품질 향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선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설계 도면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업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선 내용 설명과 함께 설계 도면 등을 잘 제시하여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KPI 달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정 개선 후 차관점 기술입니다. 공정 개선 후 차관점 기술은 첫째, 설비 개선 내용 상세로 12페이지의 개선 내용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구체적인 적용 기술을 설계 도면 등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공정 개선 후 효과성도 부각시켜 KPI가 달성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불필요한 공정의 제거, 공정 결합, 공정 재배치, 공정 후 단순화 등으로 공정 수를 줄여 사업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신규 제품 후 신규 공정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규 제품 후 신규 공정 구축은 사업 내용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본 사업은 생산 공정을 업그레이드하여 제품 품질 향상 또는 생산 시간 단축 등을 달성, 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으로 신규 개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신규 공정을 구축하거나 단위 설비를 제작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 내용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핵심 역량 지표인 KPI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KPI 지표는 사업계획서 3-2 개발 장비 성능 지표의 표에
주요 성능 지표, 단위, 개선 전 수준, 개선 후, 그리고 시험 규격으로 작성되며 작성 시 주의사항은 첫째, 주요 성능 지표는 불량률, 원재료 수율, 제조 리드타임, 강도율, 전력원 단위 등 공정 개선 결과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항목을 제시하고 둘째, 개선 후는 특정 목표값 이상 또는 특정 목표값 이하의 형태로 표현합니다. 셋째, 시험 규격은 가능하면 공인 규격상의 시험 검사 방법인 KS 등을 기재하고 공인 시험이 불가할 경우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측정 규격인 표준, 규정, 매뉴얼 등과 측정 환경 등을 기재합니다. 셋째의 시험 규격 측정 방법은 1. 공인시험 인증기관 2. 외부기관 의뢰 3. 수요기업 평가 중 하나를 기재하되 1에서 3 모두 불가할 경우에만 수행기관 자체평가, 협력기관 참여기업으로 기재하고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KPI 인증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KPI 인증 방법은 표와 같이 공인기관 시험평가와 자체 시험평가로 나눌 수 있는데 공인기관 시험평가는 공인기관 인증서 제출로 마무리되는 데 반해 자체 시험평가는 객관성이 부족하여 자체 시험 계획서를 작성하고 자체 시험 시 반드시 대표이사, 총괄 책임자, 과제 책임자와 함께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외부 박사급 또는 경력 10년 이상인 자의 참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행기간 자체 평가 시 제출 내용인 시험 계획서에는 시험 목적, 시험 대상품 및 시험 장비 구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시험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해야 되고 시험 결과 보고서에는 시험 결과와 함께 필수 참석 인원의 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KPI 지표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성과 지표인 KPI는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의 약자로 품질, 원가, 납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품질 성과 지표는 완성품 불량률, 공정 불량률, 재작업률, 수익검사 불량률, 그리고 반품률 등이 있으며 모두 성과지표의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감소형입니다. 성과지표 중 완성품 불량률은 출하검사에서 검사 수량 대비 불량 수량 비율로 정의되며 산출식은 불량 수량 나누기 최종 검사 수량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그의 지표들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가 성과 지표는 대당 투입량, 시간당 생산량, 원재료 수율, 인당 생산 금액, 고장 강도율, 고장 도수율 등이 있으며 성과 지표 중 원재료 수율만이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감소형입니다. 성과 지표 중 시간당 생산량은 생산한 시간당 생산 수량으로 정의되며 나머지 지표들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납기 성과지표입니다. 납기 성과지표는 납기 준수율과 제조 리드타임이 있는데 납기 준수율은 상승형으로 고객으로부터 주문받은 제품을 납기 기한 내에 전달한 비율로 정의되며 산출식은 납기 준수 건수 나누기 주문 건수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조 리드타임은 감소형으로 원재료가 투입되는 시점부터 완제품으로 완성될 때까지의 소요 시간으로 정의되며 산출식은 출하일 마이너스
공정 투입일이 되겠습니다. 그 외 도수율, 강도율, 제해율, 에너지원 단위, 전력원 단위, 그리고 녹색 생산성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도수율은 근로시간 합계 100만 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로 정의되며 산출식은 재해 건수 나누기 근로시간 수 곱하기 100입니다. 그리고 전력원 단위는 단위 생산량에 대한 전력 사용량으로 산출식은 전력 사용량 나누기 생산량입니다. 마지막으로 녹색 생산성은 상승형으로 CO2 배출 단위당 매출액으로 정의되며 산출식은 매출액 나누기 CO2 배출량이 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정개선 전후 비교 동영상 및 사진입니다. 공정개선 전후 비교는 완료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동영상과 사진을 말하며 공정개선 전후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 공정개선 사업의 실질적인 수행 내용과 함께 성공 여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에 참여하여 도지사상을 수여받은 기업의 공정개선 전후 동영상으로 고추장 용기 뚜껑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라벨링 작업을 자동화한 공정개선 내용입니다. 공정개선 전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투입 공정입니다. 제품 충진 공정입니다. 용기에 고추장이 충진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리드지 시링 공정입니다. (5kg) 용기 캐핑 공정으로 용기 뚜껑의 오목한 부분에 이미 수작업에 의해 라벨링 작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공정은 뚜껑 오목한 부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용기 이동 시 손잡이와 뚜껑 연결 위치가 이탈하는 현상과 레고스 캐핑 부분도 자주 이탈하는 현상으로 제품 불량이 빈번히 발생하는 공정입니다. 측면 라벨링 작업입니다. 유통기한 날인 및 비전 검출입니다. 박스 투입 및 적재 공정입니다. 그리고 4번 공정에 투입하기 위해 용기 뚜껑의 라벨링을 수작업으로 하는 동영상입니다. 이와 같은 7개 공정에서 4번 공정의 용기 뚜껑 오목한 부분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수작업 라벨링 공정을 자동화한 공정 개선 후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뚜껑 캐핑 작업입니다. 뚜껑의 오목한 부분이 평평하게 성형되어 손잡이 연결 위치와 캐핑 부분이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예전에 수작업으로 하던 뚜껑의 라벨링 작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는 공정은 뚜껑의 평평한 부분에 라벨링 작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공정입니다. 다음은 공정개선 전후 사진입니다. 공정개선 전후 사진을 보겠습니다.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추장 용기 뚜껑 라벨링 작업이
개선 전에는 고추장 용기 뚜껑이 오목하게 성형되어 수작업만이 가능하였으나 개선 후에는 용기 뚜껑을 평평하게 성형하여 자동화 공정 중에 뚜껑 라벨링 작업이 이루어진 공정 개선 사례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공정 개선 전후 동영상과 사진을 제출하실 때에는 개선 내용인 KPI를 중심으로 촬영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A가 되겠습니다.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1. 협업기간 간접비 관련입니다. 협업기간 간접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협업기간 간접비 한도는 도비지원금후 5% 이내이며 협업기간 자체적으로 지급합니다. 빈번히 물어보시는 학생 인건비 및 수당 부분은 참여 비율에 맞추어 지급하면 됩니다. 2. 사업비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협업기간에 사업비가 지급되면 이후에 사업비 카드를 반드시 만드셔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3. 개인카드는 사용할 수 없나요? 여비에 한정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하시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면 사용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는 반드시 사업비 카드로 지출하셔야 합니다. 4. 협업기간 인건비 산정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비영리기관의 경우 증빙 자료로 공문으로 제출하시면 되고 연구비에서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 법률적 근거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5. 기업체 대표의 현물 인건비 산정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현물 인건비 산정 한도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이 없거나 상용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 이하인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 월 평균 급여에 따라 산정합니다. 상용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총액 기준은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www.index.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소기업 혁신 역량 강화 사업 전문가 컨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